양자역학이 태동하고 발전한 1900년대 초기, 과학자들은 원자나 전자 같은 미시세계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미시세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다. 우리가 모른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주장한 양자역학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으로 대표되는 코펜하겐 학파죠. 하이젠베르크는 입자의 위치를 파악하면 운동량을 모르게 되고 입자의 운동량을 파악하면 위치를 모르게 된다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합니다. 닐스 보어는 전자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이며 이 둘은 서로를 배척하면서 동시에 보완한다. 이 때문에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타나는 거다 라는 상보성의 원리를 발표합니다. 막스 보르는 상자 속에 전자가 있다면 전자는 파동성을 띠므로 전자는 상자의 모든 곳에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즉, 모든 경우의 수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있다. 그런데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돼서 전자는 입자의 상태를 띠고 한 지점에 존재한다. 이런 현상 때문에 막스 보르는 확률로서 미시세계를 설명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까지 서로의 의견에 동의했고 이 세 명을 뭉쳐서 코펜하겐 학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고전역학파는 이 코펜하겐 해석을 정말 오지게도 싫어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수학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네. 지구가 언제 화성하고 가까워지는지, 일식은 언제 일어나며 해성은 언제 지구 옆을 지나갈지, 태양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우리 은하와 우주의 모든 움직임까지 물질의 현 상태와 위치, 속도를 알면 모든 것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네. 이 세상은 절대로 확률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네. 무엇이든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고전역학,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고 확률만 제시할 수 있다는 코펜하겐 학파. 이 두 학파의 의견은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한쪽을 인정해버리면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고 시인하는 셈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양자역학이 맞는지 고전역학이 맞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열립니다. 바로 솔베이 회의죠. 솔베이 회의는 벨기에 기업가 에르네스트 솔베이가 개최하는 국제 물리학, 화학학회입니다. 솔베이 물리학회의는 3년마다 열리고요. 화학회의도 3년마다 열립니다. 솔베이 회의에선 과학계에서 정말 중요한 미해결 문제를 토론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컨퍼런스인지라 소수의 초청된 과학자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할 솔베이 회의는 1927년 제5차 물리학 솔베이 회의입니다. 5차 솔베이 회의의 주제는 전자와 광자. 5차 솔베이 회의에는 29명의 과학자가 초청받았는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29명 중에 무려 17명이나 노벨상 수상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이 사진을 인류 역사상 다시는 없을 모임이라고들 하죠. 자, 이 29명이 양자역학을 두고 영혼의 한타를 여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말 웅장이 가슴해지지 않습니까? 5차 솔베이 회의의 주인공은 둘입니다. 양자역학, 코펜하겐 학파의 수장 닐스 보어, 그리고 고전역학, 상대성 이론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먼저 움직인 사람은 닐스 보어입니다. 그는 코펜하겐 해석을 갖다가 발표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닐스 보어의 말재주가 워낙 없어가지고 이거를 알아듣는 과학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보어의 발표를 듣던 몇몇 과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로 저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잖아. 이러다가 과학자들 전부 양자역학을 거부할 지경이야. 닐스 보어는 전략을 바꿉니다. 한 놈만 팬다 전략입니다. 자신의 발표로는 1대 다로는 도저히 자신의 양자역학 이론을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1대1 강의로 한 놈만 붙잡고 계속 설득하는 거죠. 아니 알겠네. 자네 말이 맞네.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주게. 이렇게 상대방이 쥐지 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계속 입을 터는 거죠. 자, 이렇게 닐스 보어는 솔베이 회의가 열린 5일 내내 공식 일정만 끝나면 타깃을 잡아놓고 한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양자역학 이론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설득이 끝나면 이제 다음 타깃을 잡고 타깃의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계속 떠드는 거죠. 이런 보호의 열정은 대단해서 새벽 3시, 4시가 되도록 지치지 않고 끝없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솔베이 회의 3일차, 코펜하겐 학파의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양자역학이 확립됐다고 생각합니다. 양자역학은 더 이상의 수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성된 이론이며 코펜하겐 해석, 확률과 중첩은 짱짱맨입니다. 자, 그런데 5차 솔베이 회의의 또 다른 주인공, 고전역학의 수장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뭘 하고 있었을까? 코펜하겐 학파가 대놓고 도발해도 아인슈타인은 일단 듣고만 있었습니다. 애초에 아인슈타인은 자기 자신을 회의를 지켜보는 관중이라고 말해왔고, 또 양자역학은 자신의 전문 영역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코펜하겐 학파의 의견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회의 기간 내내 한숨만 내쉬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회의 3일 내내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앉아있던 아인슈타인. 이때 양자역학의 거장 닐스 보어가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며칠 동안 제가 새벽까지 붙잡고 다 설명해드렸죠.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들은 코펜하겐 해석을 통해 모두 확립됐소. 코펜하겐 해석은 완벽 그 자체, 양자역학의 본질인 것이오. 이 말을 듣고서야 아인슈타인의 뚜껑은 완전히 열리고 맙니다. 양자역학이 확립됐다느니 코펜하겐 해석이 주류라느니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양자역학을 충분히 깊게 연구해보지 않았던 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나서가지고 논평을 좀 해야겠어. 양자역학의 닐스 보어, 고전역학의 아인슈타인, 제5차 솔베이 회의가 개막장 싸움터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우주의 모든 사건은 물질의 현 상태와 위치, 속도만 알면 모든 것은 물리법칙으로 예측할 수 있어. 그런데 양자역학은 입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네. 이건 측정 장비가 정교하지 못하거나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네. 즉 시간이 지나면 미시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 지금의 코펜하겐 해석은 불완전한 학문이요. 아니외다, 그것이 바로 미시세계의 본질이오. 내 생각은 다르네. 양자역학도 고전역학처럼 엄연한 인과관계 법칙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하네.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확률을 써야 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네. 신은 절대로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네. 이에 닐스 보어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이 두 사람의 주장은 서로 굽힐 줄을 몰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꽤나 집요해서 양자역학을 무너뜨릴 만한 정교한 실험을 만들었습니다. 변형 이중 슬릿이죠. 아인슈타인은 변형 이중 슬릿을 통해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변형 이중 슬릿 실험은 기존의 이중 슬릿 실험 장치 앞에 입구판이 있습니다. 입구판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용수철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이 입구판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눈금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구판에 전자가 통과하는 구멍은 마른 목골로 경사가 져 있는데, 전자는 입자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전자가 구멍 아래쪽을 맞으면 전자는 위로 튕겨 나가고 입구판은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 전자가 입구판의 위쪽을 맞는다면 전자는 아래쪽으로 튕겨 나가고 입구판은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입구판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자의 입자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자를 쏴봅시다. 입구판을 통과한 전자는 이중 슬릿을 통과한 다음 스크린에 도착합니다. 이 전자가 도달한 위치와 입구판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측정한 다음 입구판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또 다른 전자를 쏩니다. 자,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합니다. 이렇게 변형 이중 슬릿은 입구판의 흔들림으로 전자의 입자성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스크린에는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되니 전자의 파동성도
측정이 가능하오. 따라서 입자의 경로를 파악하면 간섭 무늬가 생기지 않고 입자의 경로를 모르면 간섭 무늬가 생긴다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오류임을 간단 명료하게 논증했다고 생각하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은 굉장히 날카로워서 불확정성의 원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 사고 실험이 옳다면 양자역학의 토대인 불확정성의 원리는 오류이며 코펜하겐 해석 역시 쓰레기통에 버려질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이 정교한 실험에 반박을 합니다.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놓친 또 다른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보시지요. 타이니 형님의 사고 실험 장치에서 스프링에 달린 입구판이 완전히 정지해 있다고 하셨죠? 그렇네. 정지해 있는 입구판에 전자가 충돌하고 판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으로 전자가 어느 경로로 지나가는지 알 수 있고 전자의 입자성을 증명한다 하셨죠? 그것도 맞네. 안타깝지만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입구판은 완전한 정지 상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닐스 부어. 여기 지금 멈춰있지 않은가?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어. 이 수식에 따르면 입구판의 위치도 0이고 운동량도 0이라면 불확정성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입구판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정지해 있을 수 없어. 슈타인 형님의 변형 이중 슬릿도 불확정성의 원리를 깰 수 없다는 말이오. 또한 정지할 수 없이 흔들리고 있는 입구판에 부딪힌 전자로 실험을 증명한다. 이 실험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고 따라서 슈타인 형님의 증명도 믿을 수 없어. 닐스 보어의 반박에 아인슈타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고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불확정성 원리를 뽀개 버리려다가 불확정성 원리에 위배되는 실험을 한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인슈타인은 코펜하겐 해석의 관측과 중첩을 비판합니다. 저 하늘 위에 달이 있어.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달이 관측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관측을 해야만 눈으로 봐야지만 달이 존재한다는 겐가? 이 역시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미시세계의 현상은 거시세계에서 일어나지 않고 거시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은 미시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없다는 비판. 아인슈타인의 질문에 코펜하겐 학파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다음 컨텐츠는 6차 솔베이 회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